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의 투자입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니까 네, 익숙하지가 않아. 부동산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좀 혼자서 하는 거랑 네. 둘이서 하는 거랑 조금 이게 요새 또 굉장히 녹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낯서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 무슨 얘기 하기로 했죠? 흑성 뉴타운. 흑성뉴타운 얘기를 하기로 이야기하기로 했죠.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일주일 늦어져 버렸어요. 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요새 아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시절이 되어버려서 일주일 전에 조사한 자료가 이제 지금 이제 최고의 투자님은 지난 주말에 흑성뉴타운 다녀오셨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전에도 사실 다녀오긴 했는데, 네. 이 가격 변화 폭도 심하고, 예. 사실 저희가 방송할 시점에도 가격을 알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사실 상황이어서 예, 저도 네, 그래서 대략적인 값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직접적인 가격은 사실 부동산에 가보셔야 그렇죠. 네. 예. 지금 아무튼 그렇게 꼭 흑성뉴타운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서울 전체적. 전체의 분위기가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네. 그 무슨 롤 게임하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 거의 그런 것 같은 최근의 뭐 분위기인 것 그걸 같아요. 떠나서 네. 여기가 오르면 또 여기가 싸지면 여기가 또 오르고 네, 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지난 주말에 제가 여행 갔다 왔는데요. 네. 갔다 왔더니 월요일 날 뭐 부동산 사무실에 네. 계약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분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깨졌어요. 왜요? 매도인이 변심해서 어.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배상을 하고 깨졌나요? 이제 일부 좀 배상해주고 네. 마무리됐는데 어. 이런 지금 문제 우리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보면 네. 계약했는데 가계약금 보냈는데 네. 매도인이 계약 안 하겠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엄청 뭐 거려.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네. 진짜 사시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계약금을 크게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요새 지금 깨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500만 원 보냈다가 그럼 네. 뭐 쉽게 깨지죠. 요새 아무튼 분위기가 네. 이게 장난이 아니다. 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일단 흑성뉴타운 얘기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흑성뉴타운 위치 먼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흑성뉴타운 흑석동이 어디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보시겠죠? 아마 네. 대부분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네. 그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네. 거의 아실 수밖에 없는 동네긴 해요, 사실은. 예. 뭐 자기가 나온 학교면 알지. 그렇죠. 근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 중심부에 있는 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게 흑성뉴타운 위치가요. 그러니까 서울을 딱 이렇게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서울 딱 네. 중앙에 용산이 있거든요. 네, 한강변. 예. 그러니까 약간 이 시청 이쪽은 서울에서 약간 위로 치우쳤다고 하면 딱 네. 중앙에 용산이 있는데 그 용산구랑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흑석동인데 네. 여의도는 약간 서쪽으로 쳐졌고 서쪽으로 흑석이 붙어 있고요. 동쪽으로 반포가 붙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보면 서울의 중간에서 약간 밑에라고 약간 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 9호선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가면 여의도역이고 8분이고요. 예, 바로 동장역, 구반포역, 신반포역, 고속터미널, 네 정거장 가면 네, 여기까지 고속터미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바로 진짜 강남과 네. 여의도 딱 중간. 네. 그리고 뭐 단군 일의 최대 언제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번 얘기 나오는 네. 용산 개발한다고 하는 네. 그 용산하고는 마주보고 있는 위치예요. 네, 뭐 용산은 사실 뭐 네. 대중교통으로는 좀 그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왜냐면 동장역에서 환승을 해보시면 그렇죠. 아시겠지만 예. 그 많이 걸어야 언덕으로 돼요. 예, 네. 언덕으로 많이 올라가요. 동장 방송 잠깐만요. 사고가, 네. 예. 아하하하 무슨 일 있었나요? 예, 뭐 굉장한 일이 예, 죄송합니다. 발생했는데, 네. 예. 예. 근데 뭐 또 저희는 생 라이브로 방송을 하니까 이건 라이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녹화. 그러니까 녹화긴 한데 예. 사실 좀 생동감 있게 예, 방송을 하고자 네. 예, 그냥
벨도 안 끄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작역이 네. 일단 4호선, 9호선 환승인데요. 네. 4호선이 이제 지상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다리 맞아요. 건너기 네. 전이라서 네. 높은 데 있어요. 철교로 다니고. 예, 그리고 네. 이제 9호선은 네. 또 나중에 지은 지하철이니까 깊이, 지하로. 깊이 네. 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 환승하는데 오래 걸려서 용산 가는 데는 약간 좀 이제 시간은 걸리죠. 지하철로 가면은 네.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런 네. 얘기인데, 버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지리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용산에서 흑석동으로 출퇴근할 때 네. 출근은 한 20분, 25분 걸리는데 네. 퇴근은 5분이면 갔어요. 네. 이렇게 이 흑석역에서 여의도로 해가지고 여기 이쪽 63빌딩 네. 앞쪽으로 돌아서 원효대교 타고 가면 딱 집까지 5분 사무실에서 그 정도로 빨리 그러니까 지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예요. 네. 그래서 흑석 뉴타운 자체가 이제 되게 이렇게 여의도랑 강남이랑 용산의 네. 배후 주거지로서 되게 각광받을 만한 좋은 위치다. 사실은 9호선 얘기를 하면 네. 급행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예, 지하철에 대한 이미를 놓고 보면 네. 9호선은 급행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네. 급행에 대한 임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호선인데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노들역서부터 신반포역 사이에 있는 라인에는 네. 완행역임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주요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라인이다. 네. 예, 완행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 쪽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괜찮다. 9호선 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네. 가치가 있는 네. 그렇다고 지금 본다는 네,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흑석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의도까지 완행으로 8분이고 네. 완행으로 고터까지 8분이고 예. 그리고 신논현역까지 13분, 네. 봉은사까지 한 19분 정도 걸리거든요. 삼성동까지 네. 20분이면 네. 간다는 거예요. 완행으로. 완행으로. 네, 중간에 급행 급행 갈아타면 더 빨리 가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아무튼 이 9호선이 골드 네.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이제 주요 지역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네. 게 장점. 근데 지금 벌써 연결됐어요? 9호선 삼성까지 봉사역까지? 종합운동장까지 지금 아 다니고 벌써 지금 다녀요? 그거는 예 2단계 개통을 이미 아예 옛날에 했습니다. 아 언제 예. 했어요?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아, 나는데 그래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흑석동에 9호선 지하철 연결된 게 2009년이거든요. 네. 9호선이 오픈한 게. 그러니까 1단계까지는 신논현역까지만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네, 그것까지밖에 기억을 안 해요. 왜냐면 네. 제가 지하철을 안 타고 다녀요. 저는 걸어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잘 3단, 몰랐어. 9호선 3단계가 보온병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우리 고덕 볼 때 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내년에 개통이 되죠. 네. 아 진짜 네. 9호선도 후딱후딱 공사를 하더니 시간 흐르는 거에 따라 공사는 그렇게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9호선을 끼고 있는 네. 라인이다라는 점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흑석동 지리적으로 보면 이 위쪽에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크게 굉장히 녹지 국립현충원. 네. 현충원이 있고 이게 네. 뒤에 이게 산이죠. 그래서 지대가 이쪽으로 저게 예. 흑성 뉴타운보다 커요. 면적이 네. 딱 현충원이. 지금 봐도 이 네. 서달산 근린공원이라고 네. 표시가 된 현충원 근린공원 뭐 네. 얘기하는 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네. 실제로 보면 산이에요, 산. 이쪽으로는. 예. 사람들 그래서 운동하고 하는 길들. 네. 그리고 흑석역 앞에서 이쪽 흑석역에서 보면 이렇게 한강변 나갈 수 있어요. 이 흑석초등학교 옆으로. 네, 저도 저기서 한 3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네. 예, 저 라인으로 해서 네. 자전거 타고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많이 했어요. 그 아, 당시에, 그 당시에 회사가 이렇게? 여의도에 있어가지고 네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 한 20분? 네, 남짓 걸리는 예, 그런 거리로 왔다 갔다 많이 네. 했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이촌지구나 네. 요 반포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원 부지들이 네. 있는 반면에 흑석 지역은 이 위에가 도로잖아요. 도로 밑에 네. 딱 자전거 갈 수 있고 사람들 맞아요. 갈 수 예. 있는 길 정도밖에 예. 없어서 도로로 돼 어. 있고 사실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긴 있었는데 네. 예, 아파트가 네. 지어졌죠. 이제 그 흑석 뉴타운에서 이렇게 지금 흑석 뉴타운에서 이 강변 도로를 네. 따라서 나갈 수는 있는데 네. 공원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올림픽대로. 예. 네. 근데 이제 자전거 타고 갈 수는 있잖아요. 예, 자전거 길은 뭐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네. 도보길도 마찬가지로 마련은 되어 있어요. 예, 걸어가거나. 그래서 예. 걸어서 쭉 나가시면 네. 반포 쪽으로 공원이 바로 연결되고 네네, 이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색강역 예, 네. 쪽으로 예, 여의도가 연결. 여의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일단은 한강
강을 따라서 네. 움직일 수는 있게 돼 있다. 예. 제가 뭐 자전거로 옛날에 출퇴근할 때는 네.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여의도까지 예. 그렇게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전거 너무 늦게 타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천천히 다녀야죠. 천천히. 예. 사고 나면 어떡해요? 네. 네. 일단 이렇게 강을 끼고 있다는 장점. 보험도 안 들었는데. 네, 장점이 있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네. 이게 녹화가 중간에 또 끊어져가지고 네.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다 할 수 있을까 네. 없을까 모르겠어.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 네. 뭐냐면 이쪽에 요 공간 여기에 이제 공원을 만들었으면 네. 좋았을 거다 얘기하는데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흑석 뉴타운은 이 안쪽에 주택가고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아파트예요. 예 지금 명수대현대 아파트, 네. 한강현대 아파트가 여기도 오래됐잖아요. 네. 30년 정도 됐죠. 예, 중층 아파트로 돼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아파트긴 한데 네. 지금도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200% 이상 넘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가 3종 주거 지역이라서 네. 여기 용적률 30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밀 개발해서 아파트 네. 여기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적률도 높아서 사업성 그래서 네. 지금 매매가 이런 거 따져봐서 움직여야겠죠. 내성 뉴타운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항상 같이 네, 견져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예, 견져 생각하시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강변을 아무튼 끼고 있는 예,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구역별로 뭐 한강 볼 수 있는 지역, 네. 재개발 구역도 있고 뭐 이따 다시 저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원불교가 네네. 높게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네. 원불교 회관 네. 자체도 예, 이제 그것도 하나의 네. 변수가 좀 네.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강이 한쪽에 있지만 이 밑에는 이렇게 또 산이 네. 있습니다. 파크뷰라고 파크뷰. 하죠, 흔히들. 예. 산뷰, 네. 마운틴 뷰가 네. 아니라 아, 파크뷰인가요? 마운틴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부동산에서. 마운틴 이게 뷰? 포장을 잘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네. 보통은 파크뷰로 표현을 많이 아, 하더라고요. 네, 공원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흑석 그 뉴타운 안에 이제 이 보면 강이 북쪽이고 네. 산이 남쪽이니까 사실은 네. 보면 이제 남쪽 보는 네. 데들에 대한 관심도 네.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산을 끼고 있는 네. 단지가 이쪽에 흑석 11구역이라든가 네. 흑석 4구역이라든가 네. 이쪽에 흑석 3구역이라든가 흑석 6구역 이런 네. 데가 있죠. 참고로 저 청호 아파트 있는 쪽의 도로는 예, 예. 굉장히 그 한번 가보시면 예, 이 기쁨을 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어떻게? 예,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휘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다른 차를 만나면 또 비켰다가 섰다가 예. 이제 여기 개발하면 네. 이 길이 사실 이제 네. 그렇게 좁은 길이긴 한데 네. 흑석 3구역 개발하면서 네. 이 길 자체는 다시 정비하니까 네. 이 길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 네. 좀 높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네. 이 길이 이 뒤쪽 상도동 넘어가는 길로서 네, 맞아요. 되게 많이 숭실대학교 예, 쪽으로 다니는 넘어가는 길이에요. 길이에요. 그리고 네. 저는 되게 많이 활용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길이 정비가 되면 네. 3구역이 개발이 돼서 정비가 되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아니 얼마 안 해서 그래. 저 겨울에도 제가 네. 여기 흑석 6구역 네. 입주할 때 이 길 네. 따라서 많이 다녔는데 네. 뭐 겨울에도 잘 다 네. 다닐 수 있었어요. 초보 여성분들은 안 가시는 게. 네. 네. 아, 이렇게- 이거 또 잘못 비춰질 수도 있는데 예. 예,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아, 네, 네. 아니에요. 네. 뭐, 그, 네. 뭐 그런 부분도, 이 지형 네. 자체가 구릉 네. 지형, 그러니까 이쪽이 지대가 높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쪽이 산이니까 여기가 네. 지형이 높고요. 이쪽 북쪽, 이쪽이 지형이 낮습니다. 네. 그 흑석 뉴타운이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네. 뭐 그래서 그렇다는 거니까요. 네. 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흑석동의 흑석 뉴타운의 위치 네. 그리고 어떤 네. 지형 이런 것까지는 지금 일단 얘기를 마쳤어요. 네. 자, 이제 흑석 뉴타운의 기본적인 네. 왁구. 아, 표현이 진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 네, 예. 전반적으로 예. 대략적으로 이제 봤고요. 예, 그 네. 부분은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구역별로 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흑석 뉴타운에 몇 개 재개발 구역이 있는지 아세요? 12개요. 잘하시네요. 근데 흑석 11구역까지밖에 없는데. 네, 재정 저기 존치 관리 2구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총 12개고요. 공부를 잘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복습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흑석 뉴타운이 네. 흑석 1구역부터 9구역까지 9개의 네. 촉진구역이 2008년에 네.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구역은 네.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집이 아직 덜 낡은 네.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서 존치 정비구역으로 묶은 데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존치 관리구역으로 묶은 데가 네. 2개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존치 정비 1구역으로 묶었던 네. 이 지역이 흑석 10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존치 관리 1구역이었던 이 흑석동에서 비계 지역이라고 부르는 네. 지역인데 여기가 흑석 11구역으로 네. 이제 2012년에 바뀌었고요. 버스 정류장도 비계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흑석 존치관리 2구역이라고 하는데 뭐 그림상에선 지금 막 아파트 엄청나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얘가 중앙대학교예요. 네. 맞은편이라서 맞아요. 대학교 네. 앞에 아파트를 뭐 지으면 얼마나 있겠어. 술 먹고 학생들 놀고 공부하고 네. 저기 분들은 네. 재개발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파트 형태로는 안 가고 일단 현재 있는 네. 형태로 가는 구역. 나머지 9개 구역. 그래서 네. 총 이제 이렇게 12개 구역인데요. 이 전체 구역도를 보면 색깔이 지금 달라요. 그래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3개 구역. 여기는 다 입주까지 끝낸 이미 재개발 네.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입주를 한 단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좀 진한 남색으로 표시된 구역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리 일단, 처분이거나 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중인- 있는 구역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이 먼저 된 구역들부터 네. 살펴보면 일단 흑석 546 순서죠. 546 순서로 네. 예. 빨리 입주한 순서들. 네, 흑석 5구역이 가장 사업이 빨랐고 네. 흑석 4구역, 그다음 흑석 6구역 이런 네. 순서대로 재개발 사업을 했고 네. 얘가 2009년에 흑석 뉴타운 첫 분양이었어요. 네. 2005년 6월에 분양했습니다. 빠르게 써머리를 하자면 네, 예, 앞에 분양했던 5구역, 4구역은 네. 예, 분양가가 대형이 오히려 더 비쌌고요. 네, 예, 뒤에 말씀드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 더 비싸지기 시작한 예, 그런 시기라고 아, 보시면 201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대형 평형에 대한 네. 어떤 관심이 높았는데요. 딱 그때 기점으로 네. 해서 이 흑석 4구역까지는 그래서 40평대 분양가가 네. 비쌌거든요. 근데 딱 흑석 6구역부터는 바뀌어가지고 네, 20평대 분양가가 더 비싸. 예, 높게 네. 나간 이런 형태로 평당 예. 분양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20평대 분양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네. 이 배정 신청하는 조합원들이 조금 당혹스러워했던.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흑석 5구역이 이제 흑석 한강 센트레빌이고 네. 흑석 4구역이 흑석 한강 푸르즈고 네. 이제 흑석 6구역이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인데요. 네. 위치상으로 보시면 이제 흑석 5구역은 흑석역에서 굉장히 네. 가까워요. 그래서 도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 네, 시장 지나서 예, 네, 다니실 그렇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마주 보고 있어요. 흑석 4구역. 네. 마주 보면서 이쪽 서달산 쪽을 끼고 있는 네. 라인이 이제 흑석 4구역 흑석 한강 푸르즈인데 네. 예,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2012년 7월에 입주를 했고요. 흑석 6구역은 이 흑석동에서 가장 남서쪽으로 네. 위치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서달산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2012년 12월, 2013년 1월 요때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흑석 뉴타운에 입주한 아파트 네. 중에서는 제일 새 거고요. 보면 뭐 지금 거래한 가격들 조금 정리해 봤는데 이게 지금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지금 4월달 정도까지 거래된 그렇죠. 가격들, 실거래가 예, 실거래가들 가격이고요. 신고 들어온 거 정리해 놓은 건데요. 지금 요새 아까 뭐 앞서도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네. 워낙 막 물건도 잘 안 급변하고 잡히고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상승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 모가를 파악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지만 참고 실제로 뭐 네. 계약 도중에도 지금 깨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슬픈 네, 그냥 일이죠. 계상을 해버리고 그냥 네. 주인이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그런 경우가 네. 지금 그렇죠. 많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거래된 사례로 보면 센트레빌 1차 아까 네. 지하철이 제일 가깝다 그랬죠. 여기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 20평대가 한 6억 7,500 정도 거래된 사례가 네. 있고요. 84제곱미터는 한 7억 초반에서 8억 2천 8억 한 초반, 네. 예, 8억 중반 조금 안 되는 금액까지 실거래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흑석 4구역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가 6억 5천, 5천. 예, 네. 그다음 84제곱미터가 한 7억대 네. 초반에서 8억 정도까지. 네. 그리고 이제 흑석 센트레빌 2 같은 경우가 사실 가격은 조금 네, 제일 저렴한 싸요. 편이고요. 예, 그래서 네. 여기가 한 6억 5천 미만 정도 네. 거래 사례가 있고
84제곱미터 30평대 같은 경우는 한 7억 5천 예, 정도. 7억에서 한 네. 7억 5천 사이 정도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장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예. 가격대들은 요새 좀 어떻던가요? 지금 한강 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네. 25평 매물 자체는 없어요. 아예 근데 없고. 뭐 한 2주 전쯤 나온 거 보면 7억, 6억 9천에 나왔었고, 네, 한 7억 전후 네, 정도 매물이 33평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5천 내외에서 나오고 있고, 8억 5천 내까지 효과가 좀 나오네요. 114제곱미터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억 내외, 10억 정도. 네,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판상형, 타워형. 예, 예. 네, 84가 A타입, B타입이 네. 있는데 맞아요. 저게 이제 이 그건- 타워형 구조보다 네. 판상형이 좋은데 그건 혹시 아세요? 판상- B형이 무슨 형인지 아세요? AB가 헷갈려요. B형이 판상형이에요. B형이 특이하게. 판상형. 예. 예. 근데 네. B형이 물건이 몇 개 없어요. 네. 이 층고가 낮아서. 맞아요. 예. 네. 제가 입주할 때 2011년에 입주할 때 네. 저층 높지는 않은 층 물건을 네. 9억 5천에 사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이제 네. 가격 회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9억 5천 뭐 실거래가 보면은 저기 거래된 예, 가격대로 9억 6천5백까지 예, 거래됐죠. 그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네. 예, 지금은 호가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거래 자체는 뭐 된 상황은 아닌데 이게 워낙 시세가 급변하다 보니까 네. 정확한 거는 부동산에서 체크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시세 물건들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현장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흑석 4구역 같은 경우는 45평형, 49평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흑석 5구역에 요 네. 114제곱미터 43평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 4구역 쪽에 있는 물건들이 조금 더 크고요. 네. 흑석 6구역으로 가면 50평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45평, 53평 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흑석 여기도 그렇다. 이 흑석한강 푸르주 제일 끝동에 아마 큰 평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요 그렇게 백일동, 알고 있습니다. 백이동에 네. 큰 평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흑석 6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105동이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53평, 40평대가 있는데 서다시장 공원 쪽. 이쪽 산 보는 네. 쪽으로 가서 보면 진짜 경치 끝내줘요. 입주할 때가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그래서 네. 백오동 5호 라인, 네. 백오동 5호 라인 여기 45평 요 남향이거든요. 53평이 요 코어예요. 네. 근데 여기에 겨울에 눈 온 산에서부터 이 앞에 또 여기 기부채납하는 공원이 여기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쫙 보는 애가 네. 정말 전망은 네. 끝내주더라고요. 저는 저를 아파트와 함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네. 중대형 평형 얘기를 제가 잠깐 아까는 안 했던 얘기인데 예. 지금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네. 좀 만약에 흑석 뉴타운 안에 40평대 이상을 보시려는 네. 분들은 이런 물건 지금 기축이긴 하지만 조금 보실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새로 짓는 지금 현재 이제 네.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구역들이요 중대형 평형을 별로 안 져요. 저기 일반 분양가 얼마에 분양했는지 아세요? 일반 분양이요. 흑성 6구요. 6구요? 제일 큰 거. 제일 큰 제일 거? 큰 게 아니라 45평. 45평? 네.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네. 분양가가 30평대도 워낙 비싸서 한 10억? 9억 3,300. 9억 3,300에 근데 아직도 가격이 가격이 더 저는- 미치죠. 네. 입주할 때 제가 할인 분양 여기 입주할 네. 때 이게 네. 지금 84제곱미터가 지금 실거래가 7억 5,300 찍힌 거 있잖아요. 네. 일반 분양 이게 이제 네. 2010년도 말에 하반기에 분양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이게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 네. 33평 일반 분양가가 오픈층 7억 6,500 정도까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거에 비하면 그때 분양가 회복을 사실 못한 건데 아마 네. 지금 이제 호가는 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금방 네. 이제 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80 그리고 이제 사실 45평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지금 가격 회복이 안 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다. 네, 지금 일단 흑석 6구역까지는 지금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흑석 이 구역마다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면 이제 이 흑석 6구역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을로초등학교 네, 맞아요. 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흑석 뉴타운의 학교 관련해서는 이제 짚어보면서 구역별로 한번 다시 좀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이제까지 입주한 단지들의 시세 네. 들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공사하는 단지들 조금 살펴보도록 보시죠. 할게요. 네. 2008년도에 네. 이제 흑석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할 때
이제 단계별로 원래 네.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네. 빨리 하던 데는 빨리 하고 네.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하고 이 단계를 네. 나누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빨리 사업 추진하던 데가 네. 이제 1단계 구역이 네. 지금 우리 살펴본 흑석 5, 4, 6구역 그리고 네. 하나 더해서 흑석 8구역까지가 네. 1단계 사업 구역이었어요. 근데 얘네는 입주까지 끝낸 반면에 흑석 8구역은 이제 늦어졌죠. 예, 지금 가고 있죠. 왜 네. 늦어졌는지 아세요? 동부건설이 중간에 잘못되는 바람에 시공권을 반납을 하고 네. 네. 경기가 안 좋았던 이유도 있지만 일단 원래 이제 흑석 8구역하고 흑석 6구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같은 동부건설이 시공사였는데 중간에 이제 흑석 동부건설 자체가 네. 조금 어려워지면서 시공사가 교체되는 어떤 시간이 좀 추가적으로 더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롯데건설이 네. 시공사가 되면서 이제 조금 작년에 분양을 했죠. 그렇죠. 네. 이제 흑석 8구역. 예. 흑석 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폴레라는 네. 이름입니다. 왜 에디포레가 붙어 있을까? 왜 붙어 있어요? 사실 양쪽 단지 양쪽으로 네. 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에듀포레로 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보면 이 지금 흑석 뉴타운 에듀폴레의 사진인 롯데캐슬 에듀폴레 사진인데요. 네. 이게 지금 중앙대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흑석 6구역 네. 한강 센트레비 2차. 네. 여기가 지금 을로초등학교고요. 네. 여기가 중대부속 사립초등학교고 여기가 중대부속 중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네. 학교로 둘러싸여 있어서 학교로 둘러싸인 숲 같아서 에듀포레가 아닌가. 뭐 정확한 그건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을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학교예요. 100년도 넘었어요. 근데 학교가 새 거더라고요. 이게 개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학교가 이쪽에 있지 않았고 이 뒤쪽에 있었는데요. 네. 이 학교 입구 위치도 좀 하고 네. 완전히 제가 흑석동에서 예전에 일하던 네. 시절에 보던 중대부속 을로초등학교하고 지금 초등학교 완전히 달라요. 깨끗하니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거기에다 잔디까지 이렇게 쫙 깔려 있더라고요. 예. 정비하면서 이게 이제 이 학교 땅도 있잖아요. 네. 재개발 구역들이 학교 부지 정형화한다 그래서 다 땅 대토하고 하면서 땅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학교가 훨씬 좋아진 게 맞아요. 맞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하면서 주민도 좀 네. 주민 가리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이제 바뀌죠. 새로운 사람들 네. 들어오고 하면서 네, 아무래도 학교에 바뀌죠. 대한 그레이드도 뭐 교육열이나 이런 것도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대부속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강남권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공부 되게 많이 시키는 사립 초등학교라 그래요. 네. 그래서 경쟁률 되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대부속 중학교가 있고요. 네. 흑석 8구역은 이제 전체 한 545세대고 작년에 분양했는데 네. 그렇게 작년 이제 5월달 이맘때 분양했는데 네.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준수한 수준. 예, 경기가 막 지금처럼 막 작년 가을처럼 달아오르던 시절은 아니어서 대기업으로 30평대 같은 경우는 거의 네. 한 자릿수 경쟁률짜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분양가가 59제곱미터가 한 5억 9천 이하, 네. 84제곱미터가 7억 3,300 이하.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실거래가 나왔던 것들을 보니까 59제곱미터는 6억 5천 이하. 이게 1분기, 2분기 기준입니다. 네. 84제곱미터는 7억 7천에서 8억 5천인데 네. 6억 5천 주문 지금 일반 분양 5억 9천에 했는데 6억 5천 주문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이게 뭘까? 5월 초순경에 네. 제가 알아본 호가로는 네. 일반 분양에서 거의 한 프리미엄 1억에서 1억 천 사이였거든요. 네. 예, 물론 그건 5월 초기 때문에 또 시세 변동이 더 지금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5억 9천짜리가 1억 1천 붙었으면 그러면은 6억 7억이네? 7억 한 200. 7억 초반 네. 확장비 별도니까 네. 7억이 넘는다는 소리인데 네. 실제로 이제 거래 사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물건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그것도 거죠. 그렇고 사실 뭐 네. 초기에 전매 제한 풀렸을 때 거래되는 것들은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가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다운 계약서도 있고 그 전에 거래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뭐 가격 추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작년 113 부동산 대책 네. 나오고 나서
그때 좀 안 좋았잖아요. 분위기 안 맞아요. 좋아서 네. 어떻게 못 된다고. 그때는 확실히 조금 지금이랑 네. 분위기가 달랐던 게 맞는데 네. 고덕 같은 데도 이제 네. 풀리기 전이었구나. 근데 네. 이제 경기 안 좋았잖아요. 네. 분위기가. 근데 사실 지난 몇 달간 급격하게 막 팽창된 네. 느낌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뭐 거래 사례가 이런 거지 지금 시세가 이건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시세는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 네. 통해서 거래 가능한 물건이 어느 정도 선인지는 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메모지를 들고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예, 지금 1년 이내 네. 지금 분양 계약한 게 작년 6월 달일 네. 테니까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가 55%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매도 근데 조합원 물건들을 사실 사면 되는데요. 흑성뉴타운 가서 진짜 사람들 깜짝 놀라는 게 근데 8구역은 네. 조합원 물건도 없어요, 거의. 예. 조합원 자체가 수가 적기 때문에. 네. 8구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때도 물건이 그렇게 네. 많지 않고 되게 무거웠어요. 투자하고 네. 싶어도 재개발 구역 안에 빌라가 없어가지고 네. 다 다가구 주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층 1층, 2층, 3층 이렇게 네. 껴있는 다가구 주택들 거의 뭐 32평 뭐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2천만 원만 해도 그 당시 돈으로 6억 4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빼줘도 목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네. 좀 투자하기 버거웠던 재개발 구역이에요. 예. 그게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네. 상태고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사실은 투자 금액이 되게 무거운 편이죠. 네. 그래서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되기는 약간 어려운 네, 상황이죠. 물건 자체도 여기가 네. 545세대인데 임대 빼고 하면 그렇죠. 예, 물건 네.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매물도 지금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고요. 흑석 8을 구하려면 네. 거의 일반 분양권 위주로 많이 아, 일반 알아보셔야 분양권 되겠죠. 중심으로 네. 주로 거래가 된다. 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흑석 8구역하고 이제 흑석 여기가 6구역인데 요 네. 경계되는 이 부분에 보면 이 보면 요 길이 있잖아요. 네, 길이 이게, 뚫리죠. 예, 그대로. 옛날에 원래 재개발 네. 하기 전에 여기가 이제 원래 같은 동부건설 시공사였는데 그래서 두 개의 단지가 한 단지처럼 네.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동부건설이 시공권 반납하면서 롯데건설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좀 별개 단지처럼 되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113동, 112동 그렇거든요. 네. 이 흑석 6구역에. 근데 여기가 보면 옛날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 길을 따라서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딱 단지가 막히니까 이동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네. 이렇게 돌아 나와야 돼요. 엄청 불편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연결이 되면 되게 이 동네 편해지죠. 사람들은 네. 지하철역 가기 되게 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공사는 이게 연결하려고 지금 네.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아마도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이 길 개방을 인허가 조건도 다 그렇게 예, 돼 그렇게 있을 거예요. 됐을 거라고 네. 생각은 되는데 실제 이제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지는 네.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뭐 또 조합원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근의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용산구청장이 요 길은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터져라. 예, 해줘라. 그 조건 네. 사업시행 인가 받았는데 입주하고 나니까 이거 개인 대지잖아요. 네. 아파트 단지 내 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차단기 놓고요. 네. 못 가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등록하면 가서 네. 등록하면 동네 그 인근 지역 주민들 가서 주차에 등록하면 이용을 할 수 네. 있게끔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어떤 식으로 여기가 사실 이 길이 어떤 말 그대로 아파트 대지로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공공 도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기부 체납되는 예, 그거는 좀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네. 같긴 한데 좀 어떤 식으로 될지는 좀 요 부분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흑석 8구역 요까지 봤고요. 요게 이제 내년 11월 내년 가을에 입주하고 지금 공사 막 한창 하고 있어요. 지금 한 4층, 5층 정도 올라갔어요. 골조는 그러면 네. 거의 올해 말 네. 정도면 골조는 다 올라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흑석 8구역 살펴봤고요. 흑석 8구역. 아, 여기네요. 네. 네. 지금, 흑석 8구역 주변으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네.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흑석 7구역입니다. 네. 7구역은 저쪽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될 거예요. 여기, 예, 대로변, 큰 맞은편에? 도로변 맞은편. 예, 흑석 초등학교 배정이 네. 될 거다.
흑석 7구역은 작년에 흑석 8구역이랑 한두 달 정도 차이 나고 분양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열기는 네. 아크로 리브하임이 훨씬 더 셌어요. 장난 아니었던 네. 걸로 기억해요. 네. 그때 막 여름철 가는 과정이었나? 아니에요. 거의 여름이 왜냐면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을 하는데. 저는 흑석 7구역 네. 기억나는 게 뭐냐면 네. 저희가 모델하우스가 네. 현장 이쪽 끝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사람이 하도 많이 와서 네. 집안이 무너져서 모델하우스가 네. 그때 모델하우스 폐관했었어요. 위험하다고 이거 예. 모델하우스 가라앉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분양 계약을 어디 다른 데서 상도동에 대리 예. 편은 세상 뭐 그 예. 하는 거 있었거든요. 네. 그쪽 가서 뭐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장난 아니게 왔어요. 많이 왔죠. 네. 그리고 더워 죽겠는데도 이렇게 계속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예.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들어가려고. 아, 예. 엄청났다.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흑석 7구역 그리고 예. 사실 브랜드도 예. 달라요. 이편한 세상이 아니고 네, 아크로. 아크로 예. 브랜드를 다 대림산업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양을 한 단지예요. 그렇죠. 예. 흑석 대림산업이 요새 이제 뭐 그 네. 프리미엄 브랜드들 시공사마다 이제 뭐 현대는 DH, 예. 뭐 자이는 그랑자이 네네 이런 식으로 뭐 붙이고 붙이죠. 있는데 네.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아크로. 아크로를 네. 붙이는 게 이제 고급 네. 고급 브랜드화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원래 흑석 뉴타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다 이 지역을 찍죠. 네, 맞아요. 보시다시피 한강변이고 한강 불가 나오고. 예, 그리고 바로 여기가 흑석역이에요. 네. 초역세권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많이들 선호들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양할 때도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좀 택지 구조가 좀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네. 저쪽 위로 올라가면 이쪽이요. 네, 고바이 그냥 언덕이 좀 심해요. 네, 네. 이 지형 자체가 네. 되게 높죠. 쭉 네. 올라가서 밖에서 보더라도 딱 가보면 이제 이 길에서 가다 저쪽 흑석 네. 뉴타운 7구역 보면 네. 이 지역이 진짜 도드라지게 높아요. 맞아요. 예, 예. 저기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 뒤에요. 네. 고급 빌라 있잖아요, 하나. 아 마크힐스요? 네, 마크힐스. 요 네. 건물이죠. 네. 네. 여기 왜 근데 이런 식으로 졌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가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가 경관식으로 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4층 이하밖에 못 지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테라스 하우스가 이렇게 맞아요. 예, 테라스 하우스 3개 층이 있고 그 저기 위에 위로 올라온 건 테라스 하우스가 아니고 그 예. 아래쪽에 있는 저 예, 요 밑에 계단형. 요게 네. 지금 테라스 하우스 네. 3개 층이고요. 요 맞아요. 위에 네. 84A 타입이 4개 층 네.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고층 아파트 형태의 택지가 있고 네. 하나는 도로변에는 아파트인데 이 뒤쪽으로는 테라스 하우스랑 이제 일반 네. 아파트 형태, 낮은 아파트 형태에 있는 두 개의 택지로 사실 나뉘죠. 뭐 조합에서는 지을 수 있으면 저런 네. 아파트 형태로 다 짓죠. 왜냐하면은 그게 수익성이. 아무래도 네. 예. 여기가 그래서 평균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흑석 7구역이 3종 주거지역도 섞여 있고 네. 2종, 1종 다 섞여 있던 네. 데거든요. 근데 전체 평균 용적률은 뭐 이제 네. 지금 흑석 9구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높진 않았는데 1073세대를 그렇게 졌어요. 네. 졌는데 지금 59제곱미터 거래된 금액으로 따지면 6억 9천에 7억 3천 정도였고 네. 84제곱미터는 8억에서 10억. 네, 저도 그렇게 조사를 했고 네.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조합원 분양권이 네, 조합원 물건 한강조망 나오는 거 14층이 9억 9천 나와 있고요. 거의 10억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고층 예. 20층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10억 8천. 조합원 물건이. 한 34평 이제 거의 11억 나오는 거네요. 네, 그 정도 나온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파크동은 또 시세가 달라요. 파크동. 네, 파크동이 시세가 더 저렴해요. 여기가. 네, 네. 파크동은 조합원 꽤 9억 5천6백 정도. 8층이. 파크동이 8층이 있다고요? 네, 꼭대기가 제일 8층이에요. 파크동이 뭐지? 파크동 저 뒤에 그 제 위에 사- 테라스 말고. 예. 4층이 제일 높은 거예요. 맞아요. 예. 아, 근데 그러니까 그 4층. 저 테라스까지 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예. 네. 그게 8억 9억 5천6백. 9억 5,600? 네. 걔도 비싼데? 네, 호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사실 4월 말에 알아볼 때만 해도 네. 저 파크동이 네. 한 8억 5천6백 이 정도였거든요. 좀 높게 효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여기가 분양할 때 네. 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네. 이게
테라스하우스가 네. 여기가 테라스하우스가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물량이 나오는데 조합원들이 네. 테라스하우스를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어. 테라스하우스가 전체적으로. 네. 보통 다른 데는 테라스하우스 일반 분양 물량 별로 그렇죠. 없거든요. 왜냐하면 테라스하우스 저- 받으려고 난리인데 네. 사실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한강뷰를 받으려고 난리가 난 거죠, 조합원들이. 네. 그런 부분도 좀 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테라스하우스가 그래서 네. 조합 분양가도 쌌어요. 네.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쌌어요. 그래서 이 사실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테라스하우스를 엄청나게 네. 이 테라스하우스가 되게 치열했거든요. 지금도 프리미엄이 되게 높게 붙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일반 분양. 이 테라스하우스 조합원 거 사고 싶어 하는 이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좋은 거 받았으니까 기다리는 손님도 있고 그랬는데 뭐 저는 못 사드렸고 네. 제가 이제 올 초에 사실 흑석 7구의 아크로 리버하임은 좀 물건 사달라는 손님들이 네. 계셔가지고 저도 계속 봤었는데 네.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네. 저는 이제 조합원 물건만 봤거든요. 거의 실거래가 상으로 놓고 보면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이게- 애기폴에 비교도 안 되게. 예, 예, 물론 그게- 세대수가 이게 많긴 하지만. 네. 네. 545세대, 1073세대면 딱 2배인데 네. 거래량은 2배가 아니라 한 4배 정도 돼요. 훨씬 많이 예. 됐죠. 예. 엄청나게 조합원 물건도 많이 팔렸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강 전망이 안 나오는 애들이 네. 9억 밑으로 물건이 싹 팔렸다는 얘기를 들은 게 네. 제가 3월 말 4월 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건들 싹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로 흑석동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서 흑석 치고요. 엄청나게 싹 많이 쓸었죠. 되신 네.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물건이 그 당시에도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실거래가 찍힌 것 중에 여기 한 9억 7천 얼마? 9억 8천 네. 정도 찍힌 게 10몇 층짜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물건 뭔지 알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파트의 최고 로얄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최고 로얄은 네. 물건을 못 봤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1, 103, 105동 네. 쪽에 1호 라인 쪽에 네. 강을 제대로 보는 그게 고층이 최고죠, 사실. 최고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물건이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제 그런 안 물건이 나오죠. 나오면 네.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한 10억 8천 거의 한 11억까지 나오는 제가 것 봤을 같아요. 땐 그런 물건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가지고 가지 굳이. 예. 그냥 물론 더 높게 올라가면 네, 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네. 네. 지금 당장. 아크로 리바임이 아무튼 이렇게 흑석동의 네. 가격을 제일 이끌어 나가는 네. 현재로서는 대장 네. 아파트다. 그리고 뭐 네. 프리미엄 브랜드로 혹석에서 처음 분양가 네, 이 아크로 브랜드 달기 위해서 네. 조합원들이 공사비 더 올려주기로 했거든요. 네. 당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변경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는 보면 지금 와서 보면 59제곱미터가 6억 3,500까지 네. 나왔었고 여기 그리고 이 30평형이 있어요. 이게 네.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84가 이 탑층이 하나씩 나왔었는데 네. 8억 5천 정도 분양했고 보통 한 7억대 분양가였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흑석 7구역까지 네.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이 나올 만 보통 이제 네. 흑석 7구역 알아보다가 예. 8구역 알아보다가 너무 비싸요. 내가 내 돈으로 못 사겠어요. 앞으로 나올 만한데 어디 있어요? 네. 이제 새로 분양할 단지들 부르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분명히 계시죠. 이제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네. 흑석동에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흑석동에 남아있는 네. 구역들 보면 이제 흑석 아까 1단계 구역, 8구역 예, 지금 예, 이제 예. 사실 이제 흑석 7구역이 2단계 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흑석 7, 흑석 9, 흑석 3 네. 요렇게가 2단계 네. 구역인데요. 이제 7구역은 조금 2단계에서 제일 빨리 해서 분양까지 네. 간 거고 나머지 가고 있는 데가 이제 흑석 3구역, 네. 9구역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현 시점에서는 3이 제일 빠르죠. 예. 흑석 3이 제일 빠르죠. 네. 관리처분 인가 받았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죠. 예. 신청도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봐야 예. 돼. 왜냐하면 관리처분 총회가 끝났기 때문에. 총회가 4월 15일 날 네. 있었고요. 이 총회 전에 사실 이제 조합 네. 내부에서 네. 원래 작년 가을에 관리처분 계획 네. 수립하려고 그랬는데 네. 예상보다 이제 뭐 네. 분들 입장에서 볼 네. 때 조금 마음에 드는 사업 수치가 아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다가 어쨌거나 올 봄에 관리처분 계획 네. 총회를 했고요. 모아가지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접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사실 뭐 가보면은 아시겠지만 네. 흑석 3구역은 물건이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에요. 매물들이 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 이유는 이제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예. 일반 분양 대비
한남 뉴타운 가면요. 네. 물건이 죄다 한남 3구역 물건들이 제일 네. 많아요. 조합원 수 제일 많거든요. 네. 흑석 뉴타운에서도 네. 사실은 이제 흑석 3구역이 물건이 제일 많은 게 네. 흑석 3구역에 빌라라든가 맞아요. 이런 다세대 주택들 물건들이 많고 그래서 물건들이 조금 많았던 편이긴 해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네. 학생 투로 나오면 네. 3구역을 맨날 가거든요. 네. 거기 사는 애들도 많았고. 아, 친구들이. 네. 그러면 이렇게 등산을 해요. 그 사이길로. 네. 그 끝에가 좀 되게 고바이거든요. 네. 요쪽 지역이 좀 높아요. 네. 네. 네, 이 3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 흑석 뉴타운에서 제일 큰 단지예요. 네.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몇 세대 짓냐면 1772세대를 네. 지어요. 가장 대단지고 건설회사 자이. 브랜드도 네, 괜찮죠. GS GS건설 2010년에 시공사 선정했는데 그때 한화랑 GS랑 네. 둘이 막판에 이제 맞붙었는데 네. 한화 원래 대우까지 세 개였지만 네. 이제 되게 시끌시끌했던 구역입니다. 시공사 선정할 때 아주 제가 엄청나게 이 시공사 수주전 치열하게 하는 것을 옆에서 격가지로 봤던 그리고 구역이에요. 그것도 들어보셨어요? 어떤? 신재생에너지라고. 잘 몰라요. 네. 신재생에너지가 적용되는 단지예요. 신재생에너지 그게 네. 뭔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뭐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뉴타운들에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하는 사업인데 네. 뭐 보조금을 얼마 지원을 해주고 네. 지열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서 네. 관리비가 적게 나오도록 뭐 아 그런 부분들이 만드는 좀 단지인데, 특화되어 있는 단지다. 네, 그래서 사실 시공비가 올라간 것도 어느 정도 있긴 아, 그런 있어요. 부분도 있을 네. 수 있다. 네. 보통 그 신재생에너지 하는 단지들을 보면 네. 300억에서 500억 정도 시공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구나. 네. 아, 좀 시끄러운 소리 죄송합니다. 예, 네. 녹화 환경이 열악해서. 네. 흑석 3구역이 보면 네. 규모도 크고요. 이제 네. 사실 이제 흑석 3구역이 빨리 돼야지 흑석 뉴타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맞아요. 예, 네. 아까 지금 네. 그 언덕 위쪽에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길인데 네. 이 길도 조금 정비가 되고 사실 이 길이 제일 핵심이에요. 흑석 뉴타운이 이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밑에 길만 있고 그렇죠. 흑석 네. 4구역에서 이쪽 딱 그 올라가는 라인 도로. 예, 그 옆으로 가는 길이 없는데 네. 3구역하고 9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이 길이 뚫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흑석동 안에 길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네. 정비가 되고요. 이게 세대수가 여기가 지금 이게 1772세대, 네. 여기가 지금 아까 963세대,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을로초등학교 있고 이 밑에가 흑석 8구역이 545세대, 그다음에 9구역이 한 153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가 사실 아파트 주거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삼거리가 되게 코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는 되게 중심지예요.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쪽에 상가들을 배치해 놨거든요. 네. 요 밑에다가. 그래서 아파트 주진로는 여기지만 이쪽 그리고 흑석 9구역도 여기 근린 상가 별도로 네. 줘요. 학교 앞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아마 이쪽 중심으로 되게 이 지역에서 살기 좋은 코어가 좀 될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근린공원 조성해서 네. 쭉 이어지는 공원길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이 옆에가 이제 흑석 한강 푸르지오 네. 4구역이 되고 이쪽이 이제 흑석 6구역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 땅도 흑석 네. 3구역 부지거든요. 네. 여기 흑석 3구역 부지인데 여기도 공원화. 이제 공원화 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공원들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고 네. 지금은 이제 열악한 어떤 재개발 구역 네. 지형 이런 게 있지만 만들고 나면 굉장히 깔끔하고 정비된 네. 괜찮은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가 이제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59제곱미터가 뭐 사실 조합원 분양가를 보는 게 조합원 여기는- 분양가는 예. 25평이 예. 한 4억 8천 예, 그 정도 평균가 했고 예, 34평이 한 6억 1,500 예, 정도 6억 했어요. 초반 정도 네. 했고요. 근데 여기가 보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일반 분양 개수가 한 300개, 네. 310개 많지 정도, 않아요. 예, 네, 많지 다른 않아요. 것보다. 예,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물량 나올 게 그렇게 네. 많지 않다. 결국 여기에 될 거를 살려면 네. 조합원 물건을 지금 사야 되는데, 네. 자,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조사할 네. 때는 한 59제곱미터가 한 6억 전후 정도 네. 있고요. 84제곱미터, 30평대가 한 7억 초중반 네.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아 프리미엄이요? 그러니까 매매가 조합원 매매가? 거 예.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이 한 1억 6천에서 8천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네. 알아봤을 때보다 네. 한 3, 4천 정도는 올라간 네.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59제곱미터가 분양가 4억 8천이었는데 네. 1억 8천이면 1억 6천이면 한 5억, 6억 4천. 6억 4천. 네. 아, 그 그러면 정도. 6억 4, 5천, 6억 중반까지 네.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 맞은편 네. 흑성한강 센트레빌 2차가 네. 6억 5천까지 거래됐는데 네. 거의 그거에 준하는 네. 수준까지 지금 네.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84제곱미터는 7억 7천 정도. 7억대 네. 중반 네. 정도까지 네. 간다. 물론 이거는 뭐 시세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이제 정확히. 그런 일단 전체적으로 호가 수준들 자체가 그렇죠.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흑석 3구역 여기는 지금 이제 사업 단계가 관리처분 계획 이제 나오면 네, 이주. 관리처분 총회는 일단 통과한 거고 네네. 관리처분 이제 신청하게 되면 예. 관리처분 인가 득하면 이제 2주 시작하겠죠. 2주, 예. 네. 올 하반기 정도 2주하면 네. 2주를 뭐 6개월, 1년 하면 내년에 근데 올 하반기 할 수 있을까요? 예. 2주 하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재개발 구역은. 그게 네. 2주가 네. 구역의 그 현장에 따라 다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년 정도 2주를 네. 본다고 생각하면 내년 한 상반기는 내년 상반기에 분양은 어려울 것 네. 같고 내년 하반기 정도 네. 일반 분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일반 분양 개수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네. 분양과 상관없이 착공하고 음. 뭐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갈 만한 단지. 이거 분양할 때 이거 시공사 선정할 때 신강남 자이 막 이래가지고 GS 건설에서 막 부동산마다 현수 막 붙여놓고 막 그러면 진짜 신강남 자유로 분양을 하게 될까요? 에이, 신강남 자이 브랜드를 안 쓰지 않을까? 좀 네. 이름이 요즘 느낌하고는 삘이 안 뭐 맞잖아. 무슨 네. 강남 7080 영화 보듯이 예, 신강남 하니까 그 생각. 이제 좋은 내 이름을 잘 만들어서. 근데 사실은 네. 이제는 흑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네. 사실 흑석이라는 브랜드가 음. 다 모든 단지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 아크로리보아엠이 네. 되게 어떤 흑석동 이미지 네. 제고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흑석 3구역은 GS건설 시공사로 네. 내년 정도 분양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 가장 흑석 뉴타운 안에서 다음 속도를 보이고 있는 빠른 네. 속도를 보이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흑석 9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9구역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흑석 3구역 여기를 봤는데요. 네. 흑석 3구역하고 접하고 있는 바로 여기가 흑석 9구역인데요. 흑석 9구역은 거의 대부분 평지죠. 네. 제가 갔을 때도 거의 대부분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던데. 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가 왜 감사하지? 왜냐하면 네. 3구역, 6구역을 다녀보니까 네. 네. 이제 흑석 네. 9구역은 3구역하고 5구역하고 네. 8구역, 4구역 일부 이렇게 맞닿아 네. 있는 구역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고등학교 예정 부지죠. 네. 요 땅입니다. 요 땅. 네. 그러니까 흑석 9구역 부지가 굉장히 좀 넓은 편인데요. 요 앞에는 이제 흑석 2구역, 1구역 쪽이고요. 이쪽이.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중대병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중대병원이 있고, 여기 흑석 8구역이고, 요 안에 있는 게 이게 중대부속 중학교예요. 아, 예, 중학교. 예, 중대부속 중학교가 저 뒤쪽이 고등학교 부지. 이렇게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부지 정형화하면서 학교 네. 대토를 해가지고 음. 중대부중도 되게 반듯하게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가 이제 근린 상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거리 코너가 여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5층인가 7층짜리 별도 상가 여기 딱 건물처럼. 네. 그래서 이 상가 팔아먹는 게 흑석 9구역에서는 좀 꽤 짭짤한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도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아파트인데 여기 별도 상가동 하나 또 따로 짓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중대병원 앞에 상가예요. 네. 병원 앞이면 뭐가 있겠어요? 병원 앞이면은 약국들도 있고. 이 약국이 예. 되게 짭짤한 약국 자리거든요. 네. 현재도 가보면 그 약국들 되게 큰데 네. 거기도 5층인가 근린 상가 따로 별도로 하나 져서 이런 상가들이 네. 이 흑석 9구역은 상가 가치가 그래도 좀 흑석 뉴타운 안에서는 있는 편인 되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중대병원이 네. 용산에 있었잖아요. 이 용산에 네. 있던 게 너무 코레일 부지 계속 임대받아서. 네. 근데 코레일에서 뭐 금액이 안 맞는지 연장을 안 해주는 바람에 네. 사실 흑석동의 중대병원이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새로 짓고. 제가 듣기로도 그런 얘기를 네. 저도 들었거든요. 중대병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병원이 네. 급이 있대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오면서 네. 중대병원에 이제 증축 네. 확장, 새로
그 그러니까 건물, 뒤에 있는 건물들은 다 새로 지은 거예요. 네, 새로 지으면서 이게 뭐 병원 뭐 네.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네. 무슨 병원이 됐대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대병원이 요 맞은편에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도로를 따라서 요 보면 흑석 9구역은 상가가 여기에 상가 건물 하나 네. 짓고 그다음에 여기가 임대동이거든요. 네. 요 밑에 하부에 상가가 들어오고요. 여기 음. 별도 상가를 짓고 택지는 이렇게 건물들은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요. 아까 평지라 그러셨는데 사실은 네. 이쪽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예, 저도 구조예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그 네. 정도면은 뭐 그래도 그렇게 뭐 크게 네. 막 단차가 느껴지는 뭐 그 네.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쪽 지대가 사실은 이게 좀 가다 보면 흑석 4구역 길에서 보면 이렇게 푹 네. 파여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지대랑 이쪽 지대랑 이 지형 차가 맞아요. 있는데요. 친구처럼 예, 여기가 지금 학교 부지예요. 고등학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음. 뭐 고등학교 부지가 되면 좋겠지만 네.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사실 확정된 게 아니기 예, 때문에 학교용지를 이제 기부 체납해야 되는 땅이고 네. 이 면적이 꽤 넓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으로 보면 여기 이제 공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흑석뉴타운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보면 이렇게 네. 이 흑석 5구역 사이로 이 9구역하고 5구역 사이에 여기 공원 그다음에 요 뒤에로 넘어가면 아까 보셨던 흑석 네, 3구역 연결되는 공원까지 공원이 있어요. 녹지가 네. 쭉 이어지게끔 녹지축을 네. 설계해 놨거든요. 저기는 네, 센 네. 원이고. 예, 네, 그래서 건너편. 이 지금 이 택지를 네.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센트레빌 1, 네.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고 이게 흑석 한강 크루즈인데 이 되게 동간거리가 넓어요. 네. 쾌적하고요. 음. 이게 지금 흑석 9구역 자료를 이제 제 블로그에 따로 올려놨는데 얘네가 20평대예요. 여기가 20평대고 요 라인이 30평대입니다. 네. 그래서 요 남동향 쪽으로 학교랑 요 넘어 음. 공원 보는 애들 있죠. 네. 얘네가 최고 이 흑석 9구역 안에서는 로얄. 음.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타워형이 아니라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라서 예. 판상형 구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설계 자체도 택지 모양이 좀 반듯하다 보니까 이쁘게 잘 빠진 편이고 여기 이쪽에 40평대가 네. 한 개도 여기도 보시면 40평대가 몇 세대 없어요. 110제곱미터가 보면 24, 45개니까 저렇게 되면은 거의 조합원들이 많이 가지고 아마 가요. 일반 분양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흑석 9구역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40평대를 좀 원래 전 되게 오래전에 흑석 네. 9구역을 투자를 해놔서 여기 이제 사실 목적도 그거였거든요. 여기에 네. 지어진 40평대를 하나 받고 싶다라는 네. 생각에 흑석 9구역에 40평대를 갈 수 있는 큰 단독주택을 샀는데 어떻게 되게 들어가서 사실 건가요? 마음고생 많이 했고 오랫동안 지금 들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사는 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고요. 원래 제가 이제 저도 옛날에 네. 흑석동에 네. 제가 흑석동에 이제 뭐 연고가 네. 좀 있는데 네. 어떻게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런 게 안 맞아서 이게 제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애들 학교 문제 이런 게 결부되니까 네. 결국은 흑석동 가서 살 수 있는 지금 환경은 안 돼서 아. 다른 지역 그러니까 아예 기반을 다른 쪽에서 네. 예, 눌러 앉게 좀 되긴 했는데 일단 좀 저는 길게 가보고 네. 싶어요. 예. 흑석 9구역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흑석 9구역이 단계는 어느 정도 단계냐면 사업시행 인가총회를 6월 3일에 6월 3일에 개최하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로 따지면 조합 설립 인가는 2012년인가 받았고요. 네. 이게 원래 2008년에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할 때 1230세대 네. 진행되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네. 서울시에서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네. 추가 분담금을 시뮬레이션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예,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게 이제 조합원들 요번에 네. 사실 어저께 받았어요. 네. 어저께 등기 우편 받았는데 네. 지금 조합원들이 그래서 조금 내가 이럴라고 재개발했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고 네. 해서 조금 조합원들끼리 네.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불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를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제 거를 판단했을 때는 되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네. 이게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공시지가의 몇 프로에서 네. 건물값 더해서 일률적으로 보냈고 했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은 되는데 굉장히 러프한 단계라서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네. 그냥 러프하게 제가 봤을 때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이걸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때문에 할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네. 일단 러프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네. 받아본 조합원들은 그래도 당장 성적표를 얼마 그렇죠. 정도 내라는 네. 게 딱 찍혀서 나오니까 맞아요. 화가 많이 나죠. 근데 실감평시에는 좀 네.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네. 그래서 좀 추정하고 있는 바는 있으나 이 방송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방송은 아니니까. 예. 네. 근데 뭐 저는 그냥 예상치 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가지고 가격을 매기기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 네. 그냥 여기도 다른 그런 단계에 대비 지켜봤을 때 이제 지분가 대비로 그냥 결국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흑석 9구역 혹시 네. 부동산 가보셨어요? 가봤죠. 얼마 정도? 땅값을 얘기해요. 단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네. 한 2,000에서 2,500 사이. 단독주택이 한 2,000에서 네, 2,500 평당. 네, 그 정도 얘기하고 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2,800 내외. 에이, 네. 말도 안 돼. 그 정도 말씀하시던데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잘못 네. 알았어.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얼마예요? 네. 흑석 9구역 안에 네. 빌라가 네. 아니 단독이 2,500인데 빌라가 2,800이면 네. 너무 2,800이 싼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네. 나와 있는 매물이 일단은 그렇던데. 네, 대지 지분이 엄청 큰 건가? 네, 지분 뭐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왜냐면 매물 자체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 네, 지금 비교할 만한 매물이 없어서 사실. 그러니까 흑석 네. 9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네. 때 제가 생각했던 최고 비쌌던 과거의 네.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어요. 네.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네. 빌라가 제일 비쌌을 때 제 기억으로 한 평당 한 4,500선? 네. 예, 뭐 그러니까 흑석 7구역이 빌라는 항상 제일 비쌌고요. 네.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도 한 평당 4,000 정도 이 정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물건이 네, 나오는지. 왜냐하면 사실 빌라 매물이 9구역은 큰 매물이 위주기 때문에 네. 거의 없어요. 흑석 9구역 안에 빌라가 네. 7개 동인가 8개 동인가 네, 몇 개 몇개안 없어요. 돼요. 예, 몇 개 없고요. 네. 그리고 몇 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네. 큰 매물 위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네. 하려고 그랬다. 작년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흑석 7구역 아크로리모아인 분양하면서 네. 흑석 9구역이 그렇게 흑석 3구역도 많이 매매됐지만 근데 사실 9구역이 엄청 많이 매매됐어요. 9구역이 모양이 좋잖아요. 네. 네, 모양도 좋고. 이게 조합원 수가 좋고. 752명이거든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100개 팔렸대요. 만약에 저렇게 학교가 양쪽으로 있으면 네. 뭐 걸어서 그냥 단지 내에서 그렇죠. 학교도. 네, 학교도 가능하고. 네. 저도 사실 이제 뭐 네. 이게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네. 봐서 갔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샀겠지만 네. 그냥 흑석 뉴타운 안에 있는 어떤 네. 학교라든가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편의시설 예, 그런 거 공격하게 이용하기는 이용할 수 좀 있는. 좋은 단지다. 근데 되게 가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독주택들이 많고 네.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 음. 그것 때문에 조합 설립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여기가 네. 임대 수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왜냐하면 병원, 대학교, 네. 네,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거든요. 얘기 듣기로. 근데 네. 재개발구역이 임대료 네. 받아봐야 얼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비하는 게 좀. 그렇죠. 저도 정비가 아직 하는 게 여기가 좋은데. 길이나 네. 이런 차 갖고 들어가기 되게 겁나는 동네예요. 네. 지금도 가면요. 음. 지금 가면요. 네. 옛날에 쓰던 나무 전봇대 아직도 네. 있고 그래요. 음. 그래서 공가도 많고요. 굉장히 그리고 낙후된 지역. 저도 맞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네. 때 다녀보면 사람 한 명씩 다닐 수 있는 골목도 되게 네, 좀 많아요. 예. 차 못 가는 길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네. 오토바이도 못 갈 정도의 네. 그런 네, 골목. 이 안에서도 네. 부분 되게 구름지도 맞아요. 있고. 네. 예. 아무튼 그렇게. 예, 흑석 9구역은 지금 이제 사업시행인가 올해 받으면 네. 사업시행인가가 요번에 이제 6월 3일날 총회하면 인가하면 아마 올 연말까지 빨리 가야 시공사 선정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도 아까 건설회사 막 와서 저 만나달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감사원에 네. 요 내용 가지고 제가 다 지금 제보할 거니까 네.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냥 이제 너무 귀찮으니까 이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시공사 선정을 올해 말까지 할 것 같고 이제 내년에 이제 네. 분양 신청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 받고 나서 그다음 하는 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관리처분 네. 계획 수립하고 빠르면 2주 개시 내후년에 이주하면 네. 2019년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와 재개발 진짜 10년 걸리네.
재개발은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2008년에 구역 지정 네. 받았는데 2019년 이후에 분양이니까 음. 그냥 10년 분양할 네. 때까지 10년 걸리네요. 자, 흑석 9구역이고요. 나머지 한 개, 11구역. 예, 흑석 네. 11구역입니다. 보면 한강변 그림의 한강변까지 딱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네. 위치상으로 보면 네, 이쪽 끝에 한강현대 아파트 남쪽입니다. 네. 이 지역이고 저기도 사실 뭐 앞에 네. 높은 층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살짝 가리기는 가려요. 네. 네, 한강에. 여기가 지금 네. 이제 한강현대 아파트고요. 이게 이제 올림픽 영수대 예, 현대 아파트. 예, 올림픽 네. 도로고 그 다음에 여기 뭔지 아세요? 거기요? 네. 거기가 무슨 뭐 조선일보 뮤지엄 뭐 네. 네, 박물관 있고 이 그렇더라고요. 아파트 장난 이게 네. 지금 조선일보 회장님 네. 집. 예. 방상훈. 예, 그 네. 집의 일부가 이제 박물관 만든 건데 네. 이 땅이 엄청 큽니다. 네. 자, 잠깐만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가 흑석 11구역이 되는데요. 네. 흑석 11구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계 지역이라고 주로 불리는 네. 구역이고 버스 정류장도 비계입니다. 존치관리 구역이었다가 네.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이 수립되면서 원래 한 1230세대 정도 짓는 네. 걸로 모양이 잡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최초의 신탁 방식 재개발 맞아요. 한다고. 여기가 이제 조합원 수가 695명인데 네.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네. 하면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신탁 방식으로 지금 신탁 업체들 사업 설명회 하고 맞아요. 신탁으로 지금 재개발 사업을 네.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탁사 이제 선정해가지고 네. 공동시행사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공동시행. 네. 조합하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네. 법에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조합도 할 수 있고 네. 구청장도 할 수 있고 뭐 한국감정원 같은 데도 되고 네. 신탁업자도 된다라고는 하는데 조합 설립한 이후에 네. 이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지금 신탁으로 가는 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조합, 신탁사가 예. 들어와야 되니까. 그 지금 네. 조합원들의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는 네.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사실 저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사업비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신탁사에서 하게 되면 네. 신탁사가 알아서 차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착착 진행을 해주잖아요. 자금 문제 때문에 예, 그렇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금 문제 때문에 신탁을 추진한다고 이제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뭐 네. 그런 내용은 근데 뭐 사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네. 주민이 아니라서. 네. 예. 사실 이제 흑석 네. 여기가 11구역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흑석 뉴타운 안에서 네. 흑석 7구역까지는 아니지만 네. 견줄 수 있을 만큼 되게 좋은 네, 위치라고 저도 생각해요. 뭐 좋은 위치라고 네. 생각해요. 이게 흑석 네. 뉴타운 안에서 보면 동쪽 네. 끝에 치우쳐져 있는 조금 외진 지역이라서 네. 사실 현재는 가서 보면 좀 사실 이 흑석 뉴타운 안에서도 임대가도 좀 저렴한 그렇죠. 편이고 네.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네. 그런데 사실 놓고 보면 뒤에가 다 현충원 공원이잖아요. 뒤편이 지대가 높아요, 저 네, 뒤쪽이. 뒤쪽이에 그렇기 때문에 저 뒤쪽에 저렇게 높은 동이랑 저쪽 오른쪽은 낮은 동이긴 하지만 거기 올리면 이 뷰들이 상당하게 또 나와요. 그렇죠. 이쪽 네. 산 보는 전망도 네. 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저기는 평지처럼 나왔지만 네. 앞에 동은 그 층고 단차가 있을 거예요. 네. 제일 뒤에 지어지는 동 같은 얘가 좀 경우에는 낮겠죠. 예, 한강뷰도 나올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길보다 이 지형이 네. 높아가지고요. 이게 좀 기본적으로 네. 좀 써먹을 수 있는 땅도 많고요. 이게 네. 지형이 일반적으로 높은 지대에 있는 데들이 네. 용적률에서 먹는 게 많아요. 원래 네. 지하 면적들은 용적률 산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가시설 이런 것들 만드는데 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달산 쪽 네. 보는 산 뷰 보는 나오고. 뷰 나오는 물건에 대한 가치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산- 그리고 맨 뒷동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앞에는 한강뷰, 뒤에는 파크뷰 파크뷰. 같이 나오는 예, 그런 네, 뷰에 대한 네. 부분도 있고 같이 나오는 그리고 약간 그렇지만 네. 이게 사실 이 동쪽 끝 흑석 뉴타운 안에서도 보면 네. 그 안에서 도는데 사실 차량이 네. 좀 엉키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딱 반포 나가는 그러니까 맞아요. 올림픽도로 예, 타는 그 제일 길목에. 끝자락이라서요. 네.
동선 자체도 외부로 나간 동선 자체도 되게 깔끔한 지역이에요. 여기로 나가면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사당 이수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고 그렇죠. 예. 쭉 따라가면 이제 반포로 나가는 도로고 예. 반포에서 왼쪽으로 빠지면 바로 올림픽대로 타는 도로고 바로 탈 수 있고. 예. 오른쪽으로 나가면 그리고 북한포 여기서 쪽으로 빠지죠. 여기서 네.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중에 되게 네. 거의 압구정이랑 견줄 만큼 비싸다고 네. 보는 데가 이제 반포 1, 2, 4주구 아파트. 맞아요. 근데 반포 네. 반포 1주구 이런 데가 이제 그 동작역을 이용하거든요. 맞아요. 예. 동작역으로 놓고 보면 우측편이 반포. 반포중 1단지고 예, 그렇죠. 왼측편이 현충원 흑석 11구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네. 지금 보면 동작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동작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예요. 동작역이 아시겠지만 아까 9호선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동작역은 9호선 급행이고 4호선 환승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흑석역보다 가치는 더 높다고 봐요. 네. 여기용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흑석 11구역의 네. 가치를 좋게 생각하시고 네. 이 아직 촉진계획 되기 전에 네. 2009년, 10년, 11년 이 당시에도 네. 이 비계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안에 물건 볼 때 분양 자격 좀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여기가 협동주택이라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도 예, 밖에서 네. 보면 단독 그 다세대 네. 주택 같은데 협동주택은 이제 분양 자격이 조금 네. 다르거든요. 연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음,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촉진계획 수립되기 전에 제일 변수가 뭐냐면 요 안에 보면 네. 명수한양 아파트라고 있어요. 명수대 한양 네, 아파트 두 동짜리 네. 아파트인데 그게 얘가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가 되게 큰 문제 맞아요. 중에 예. 하나였어요. 근데 포함이 한강 됐어요. 푸르지오 가면 네. 그게 보이거든요. 예, 그 명수대 한양 아파트가. 예. 사실 저 한강 푸르주 네. 아파트 공사할 때 그 아파트 가서 네. 사진 찍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그 아파트가 포함이 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음. 이 아파트는 어떤 네. 식으로 평가를 여기는 이제 같은 이해가 공원이 되네요. 저기는 보니까 지금 주상 이 안에 보면 네. 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네. 보면 그쪽 부분에 공원 아니라 뭐 네. 이렇게 공공시설 짓고 일부 공원 짓고 아. 뭐 그런 식으로 예, 포함하게끔 겸용을 해놨어요. 해서.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변수가 있지 않을까. 변수라기보다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뭐 신탁으로 가는 이유 중에 네. 거기랑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네. 나중에 뭐 평가를 하든지 이런 부분 네. 때문에 오히려 신탁 외부를 끌어들이는 건 없나? 뭐 그냥 생각을 네.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냥 내막은 모르니까. 네, 내막은 네. 모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변수가 요 안에 있는 교회 문제인데 맞아요. 예. 예, 종교시설의 어떤 그 보상비 문제로 네. 굉장히 지금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사실 흑석 11구역 그 부분이 잘 안 네. 풀린다는 기사를 얼핏 봤었는데 구역 이제 교회를 기존에 중앙에 딱 흑석 11구역 네. 안에 교회가 크게 있는데 교회가 이제 흑석 11구역 일부 네. 부지를 이제 대토를 해달라고 하면서 네, 뭐 제가 그런- 얘기 듣기로도 예. 대토를 요구하고 예, 예. 건축비까지 아마 예, 근데 예. 그런 협의가 좀 원만하게 네. 안 되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나 네. 보더라고요. 예. 저기 방상훈 회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파트가 올라가면 자기네 집이 이제 보일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하면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사실 저기 일부러 네. 저기 사이까지 터가지고 한강뷰 나오도록. 근데 여기 건물 올라가 있어서 네.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아, 지금은 다 막혀 있네. 예. 여기 보면 무슨 상가 건물 어. 맨날 진짜 여기 사람이 네. 없어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상가 건물이 떡 막고 있어. 어, 흑석 11구역은 원래 1230세대로 계획이 됐었는데 네. 지금 작년 말인가 일단 1414세대를 짓는 변경, 네. 그래서 지금 재정 촉진계획 변경안 네. 올려놓은 상태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합원 수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일반 분양 개수가 그래도 여기도 네.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임대 빼고 뭐 하고 하면 그래도 꽤 그리고 그냥 나오는 준수한 편이에요. 수준 네. 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고 네. 아직 사업 시행 인가까지 건축 심의나 이런 네. 것까지 못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하는 단계니까 네. 이게 나오고 하면 아까 네. 보셨던 흑석 9구역보다는 뭐 한 1, 2년 정도 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늦어지는 지금 단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흑석 11구역까지 봤어요. 네. 남아있는 구역이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구역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남아있는 구역 뭐 남았나요? 1구역, 2구역, 예. 뭐 존치관리 이런 구역들 남아있는데 네.
사실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흑석 10구역 같은 경우는 존치정비 1구역으로 구역 지정을 했다가 예, 구역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네. 존치관리 2구역은 애초에 뭐 대학가 앞이기 때문에 네. 재개발 방식으로 주민들이 원치도 않았고 네. 애초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원룸들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관리하는 구역으로 이렇게 네. 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일 문제는 사실 흑석 뉴타운의 제일 메인 안고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역 앞이죠. 예, 흑석 1구역하고 흑석 2구역이에요. 네.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제 원래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할 때 3단계 구역으로 네. 지정이 돼서 제일 나중에 하겠다 그랬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추진이 단계예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를 보면 네. 흑석역 바로 앞에 딱 나오셔서 보시면 네. 저기가 거의 상가 위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이랑 원하지 네. 않는 분들 뭐 이게 결국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민간 사업이기 네.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75% 4분의 3 이상의 그쵸, 동의가 동의를 받아야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건데 네. 추진위 단계라는 건 뭐냐면 추진위가 설립됐다는 건 50% 이상의 동의는 확보했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근데 75%를 못 간 받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흑석 1구역 같은 경우는 가면 상가 건물들이 다수고요. 네. 뒤쪽에 가면 다 다가구 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인데 지하철역 바로 끼고 있는 다가구 네. 주택이라 아까 흑석 9구역에 월세 많이 네.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1구역 쪽이 훨씬 많이 받는. 다 많이 받죠, 예. 사실. 바로 왜냐하면 지하철역 여기가- 앞에 있는 다가구 네. 주택이고 꽉꽉 눌러서 지은 거니까. 네. 그리고 흑석 1구역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월세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동의가 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흑석 1구역이 3종 주거 지역이라서 네. 용적률도 재개발하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림 자체를 보면 되게 막 멋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한강 전망도 다 나오는 네. 애들이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사업이 좀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고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땅 자체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는 주상복합으로 예. 계획이 돼 있죠. 애초에 제 네. 촉진계획,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받을 때부터 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네. 상가시설 이렇게 짓게끔 돼 있는데 되면은 사실 상당히 굉장히 멋있죠. 왜냐면 층수도 높게 올라가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딱 제일 중앙에 제일 네. 흑석역을 끼고 있는 초록색권 알짜배기죠. 단지인데 문제는 이제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뭐 일부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고 일부 분들한테는 네. 좋은 얘기지만 이제 지금 서울시 실태 조사에 따라서 네. 이 지금 조합원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일부가 정비구역 해제를 해달라고 그쵸. 예, 네. 지금 요청을 해서 지금 심의가 올라가 있나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33% 동의 요건 맞추면 네, 네. 해제 그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예, 그래서 있거든요. 지금 그 네. 심의가 아니라 뭐더라 네. 무슨 조언 받는 거 뭐 네. 아무튼 그거까지는 가 있고 아무튼 해제를 네. 하려는 움직임들이 일부 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보여.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가 주면은 왜냐하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또 네. 저 기간 동안에.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네. 지역에 대해서 이 지주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여기가 이제 사실 이 도로를 끼고 있는 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 안에 보면 네. 길 되게 들어가기 힘든 맞아요. 되게 예, 죽어 섰어요. 있는 땅들이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섰어요. 거기 그런 지주들 같은 경우 왜냐면 지적 정리도 되게 엉망이고 네.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고 싶어도 네. 저 좋은 땅에 뭐가 되게 애매한 데들이 있거든요. 겹치면 못 하죠. 예, 예.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만약에 구역이 해제가 되면 네. 요새 이제 뭐 도시재생 뭐 네.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블럭별로 어떤 식으로 네. 할지에 대한 그런 나중에 밑그림은 추후에 나올 수도 있을 음.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모양새는 어떻게 될지 흑석 1구역하고 2구역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중앙대병원 앞에 보시면 네. 높은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죠. 네. 그것도 2구역이에요. 네. 그거 누가 소유하고 계신지 아세요? 몰라요. 서장훈 씨가.
그거는, 네. 그 서장훈 씨가 갖고 네. 있는 집은 이쪽으로 네. 돌아가면 네. 신안에 있는 건물인가? 예, 맞아요. 그 그거예요. 건물이에요. 예, 그거. 제가 얘기한 건물이 그 그거고. 건물이에요. 네. 여기 중대병원 옆에 가면, 중대병원 저 앞쪽에. 그거 네. 돌아가서 버스 정류장 있는 쪽이고. 예, 거기 중에 제일 높잖아요. 중대병원 네. 옆에 보면, 네. 길쭉하니 연대역 네. 따라 보면 되게 좋은 건물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오래되긴 했지만 네. 되게 위치가 좋은 건물. 네. 그것도 이제 흑석 2구역 건물이거든요. 서장훈 씨 건물은 좀 새 건물이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흑석 뉴타운, 와, 징글징글하게 네. 길다. 오랫동안 얘기해봤는데, 네. 좀 흑석 뉴타운에 대해서 네. 전체적으로 좀 네.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네. 구역별로 진짜 다 훑어봤어요. 네. 어, 그냥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훑어봤고요. 네. 예, 진짜 실제적인 이제 분양가나 뭐 아니면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 을 아시려면 부동산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되게 저희가 오랫동안 뉴스 녹화를 네. 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지금 여기 보면 네. 제 부동산 네이버에서 부동산 검색하셔서 오시면 제 블로그에 흑석 네. 뉴타운 재정비 촉진 계획이라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제 흑석 뉴타운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에 대한 이 밑그림들 네. 다 이게 2008년에 수립한 재정비 촉진 계획 내용이거든요.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고요. 아까 뭐 이 예. 중앙에 만들어지는 공원이라든가 뭐 도로망이라든가 되게 굉장히 섬세하게 잘 짜여져 있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흑석 뉴타운은 구역 해제가 된 데가 또 네. 마찬가지로 아까 10구역 네. 정도밖에 거기는 또 이제 메인 블럭이 아니기 여기는 때문에 깨진 데가 많지 없어요. 않아요. 없고 네, 그리고 뉴타운 자체가. 이제 지금 구역별로 제가 방송에서 다 담을 수 없는 섬세한 얘기들을 사실 이제 다 여기에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아파트 시세라든가 네. 흑석 8구역 얘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구역에 대한 소개, 다양한 부분. 그다음 네. 뭐 조합원 분양가, 뭐 세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보면 7구역, 뭐 흑석 9구역 자료 같은 경우도요.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 오셔가지고 찾아서 보시면 부동산 좀 더 이해하시는데 흑석 도움이 뉴타운 되실 것 관련해서 요거 일단 한번 네. 보시고 네. 부동산 가서 얘기 들으시면 네.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진이 빠진다. 빨리 가서 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TV 네.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선에서 네.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다음 주에 어디 할지 얘기해야지. 다음 주요? 네. 다음 주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 보신 데 있어요? 생각해 본 데는 뭐 따로는 없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상상력 이 구독자분들께서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네. 따로 얘기해 보죠. 어디가 될지 이 댓글로 의견을 좀 네, 남겨주세요. 사실 뭐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음. 예고편 없이 끝나잖아요. 예. 네. 다음 주. 댓글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보고 현실적으로 좀 담아볼 네.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또 준비해서 다음 주에 부동산 토크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부동산이었고요. 예.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